운행이 정지된 지하철역 연결통로의 에스컬레이터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소유권과 유지관리 의무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이 협약을 통해서 지하철역 연결통로의 유지관리 주체가 인근 지식산업센터 구분 소유자들에게 승계됐다고 하는데요. 유지보수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해 가산 디지털 단지역 2, 3번 출입구의 유지 관리 의무는 인근 지식산업센터 구분 소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의 구분 소유자들은 새로 승계한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비에 대해 반발이 있었던 거고요. 협약서를 보면 시설물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폐쇄 시까지 유지 관리와 보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 종신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미 지난해 8월에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관리 주체 측에선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입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할지였는데요.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뒤에야 에스컬레이터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는데 이땐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보수에 대한 안건을 정기총회가 있는 지난 5월이 돼서야 다시 다루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꼭 정기총회가 아니더라도 임시총회를 통해서 안건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임시총회를 열 수는 있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한 담당 직원은 이곳처럼 집합 건물인 경우엔 구분 소유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던 지난 5월에서야 에스컬레이터 보수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고 답했는데요. 지하철역 연결 통로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사 측에서 선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관리 주체에 청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정말 사용자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 책임은 관리 주체에 있습니다. 네. 협약서만 보더라도요. 시설물 유지 관리 사항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처리는 관리 주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동안의 관리 주체는 현수막 등을 통해서 사고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안내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손해는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냈다. 내가 쓴 돈. 그게 이제 하나의 배상이 되는 거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일을 못 하잖아요. 일 못한 기간만큼 나오는 돈.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 이 세 가지를 배상받을 수가 있어요. 피해 보상 청구는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손해를 산정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또 짚어보고 싶은 게 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일부 연결 통로의 유지 관리를 그동안 왜 민간 측에 맡겨온 건가요? 네, 일단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 가운데 연결 통로의 유지 관리를 민간 측에 맡긴 경우가요. 총 22개 역사입니다. 출입구 수만 30곳인데요. 지하철역과 인근 건물 간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과정엔 유지 관리를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철도기관과 건축주가 지하철역 연결 통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한 담당 직원은 당시 체계나 정립이 안 된 시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즉 협약 내용이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과거에 체결한 협약 내용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나요? 네, 3호선 수서역 4번 출입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같은 사례처럼 운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곳은 에스컬레이터가 협약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승소를 장담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서울교통공사는 에스컬레이터의 가동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지하철 연결 통로의 소유권과 유지 관리 의무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용된 곳도 있나요? 네,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입구와 5호선 영등포시장역 2번 출입구는 이미 소유권과 유지관리 의무가 서울교통공사로 일원화돼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 맞춰 앞으로 일원화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연결 통로를 신축하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요. 이러한 공공 출입구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한 2분의 1 정도로 교통공사 출범하면서 그 제도를 아예 없앴거든요. 그 부분이 100% 다 받는 걸로 이제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따로 받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중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다만 기존의 협약을 체결한 곳들은 여전히 소유권과 유지관리 의무가 분리된 채 운영될 예정인데요. 지하철역 연결 통로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담금의 감면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설물이 폐쇄될 때까지 유지 관리를 부담하는 협약 조항이 적용된 곳에선 향후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나오겠죠. 일원화를 하려면 과거 것까지 다 일원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되고,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남겨둔다? 민간 측이 나는 관리를 하겠어요, 이런 데가 있을까요? 현재 7호선 이수역 9번 출입구는 유지 관리 의무 주체를 서울교통공사로 변경하는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를 기존의 관리 주체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운행 정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소유권과 유지 관리 의무는 서울교통공사로 일원화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선 좋아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